안녕하십니까. 9월 9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회동했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새 지도부가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 아주 큰 뉴스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네. 박 교수님,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만남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피의자 공표, 피의 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이 단합, 단결 이걸 외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서 비명 학살 논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내부 갈등이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소위 검찰의 공격 앞에서 이제 민주당이 단결하는 모양새예요. 예. 일단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심위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불기소로 결과가 나오는 듯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이제 격양하는 모양새고요. 또 이제 때마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도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10월달 1심 결과가 또 법원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정치 검찰의 어떤 그 공세에 맞서서 단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해야 된다, 결집해야 된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 간에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또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갈등 관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 진영 안에서의 약간의 다툼이지 진영을 파괴시키거나 파멸시킬 만한 큰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라. 이건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당이 중심을 잡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저런 만남과 모임이 과연 적절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건 맞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면 한 진영, 한 정파, 한 당의 큰 어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영과 정파와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 큰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 현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런 모습일 텐데, 전직 대통령의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보호하고. 근데 저렇게 특정한 정파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고 대응하는 공동정선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참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좀 큰 틀 차원에서의 큰 담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적절했느냐, 그런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결국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 이 부분인 거겠죠. 중요한 부분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을, 공통점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장 소장님,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당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입장. 근데 의혹이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은 조사해야죠. 의혹과 혐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 따님과 관련된 문제네. 아이고, 이거 조사하다가는 전직 대통령을 향하는 조사도 될 수 있으니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겠네. 아이고, 전 정권과 관련된 조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검찰 수사가 흉기라느니, 정치 탄압이라느니, 정치 보복이라느니, 공동대응, 맞대응, 공동전선, 이게 맞아요? 이게 누구랑 대한민국 주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혐의가 있으면요, 그냥 차분히, 그냥 일반 국민들처럼 차분히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변호사랑 선임을 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무슨 큰 정치적인 탄압 보복이라고 승화시켜가지고 정권에 탄압받는 그러한 민주당, 진보진영, 전직 대통령 이런 프레임을 하려고 하느냐.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정권 잘못한 거 많아요. 국정농단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인식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 보복당한 거예요. 정치 탄압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쟁과 갈등이 한복판에 들어서서 전직 대통령이 그걸 더 부추기는 듯한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국가 전직 수반으로서도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정 소장님 차분히 수사를 받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겠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혐의 사실을 조금씩 흘리고 있다는 그런 반론. 검찰은 언제나 혐의 사실을 흘려요. 피의 사실 공포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검찰이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와 의혹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전직 대통령,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때마침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오늘 법원에서 생소한 절차입니다.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원래 검찰에서 신청을 한 거고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여기 증인으로 나와라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심사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 검찰의 못된 이런 그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 사이의 월급을 뇌물로 엮는다.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다가 흘립니다. 전형적이에요, 전형적. 언론에 흘리면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부풀립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또 그걸 다시 받아가가지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기획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네. 이것을 갖다가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검찰이 꺼내 들었는데 그 시기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소위 의료대란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에 찍었을 때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검찰의 의도 있는 수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목 씻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검찰이 칼에 올 때까지. 아니라고 봐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전 사위에 대한 수사, 취업 청탁 관련된 또는 취업과 관련된 이 수사는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리고 또 수사를 검찰이 지금 4년 동안 묵혀놨다가 하는 수사인데 그럼 4년 동안 진행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수사하면 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마치 그 뒤에 뭔가 또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흘려서 추석 민심 밥상에 김 여사의 공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추석이란 시기를 앞두고 어떤 얘기들을 밥상에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통은 박 교수님 언론 보도가 틀렸으면 이제 반박이 나오는데 반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한때 80% 지지율을 찍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20% 지지율을 찍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을 거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내, 임기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그 임기 내내 김 여사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임기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 여사 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뭐 해병대 임사단장 구하기 논란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정치 개입, 공천 개입, 뭐 이런 김 여사 리스크에 내내 시달려야 됐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했던 뭐 노동개혁, 결국 노조는 때려잡았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개혁입니까? 또 의료개혁한다고 했는데 응급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일 관계 지난 2년 반 동안 다 퍼줬잖아요. 그럼 도대체 가져온 게 뭐 있냐? 이런 여러저러한 것을 봤을 때 뭐 윤석열 정부 개혁의 순수성은 둘째치고 그걸 뭐 논하지 않더라도 이것의 결과가 잘 됐으면 과연 이 정도의 국민들의 어떤 불만과 불평,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탄이 나오겠느냐? 이건 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탄이 지금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돼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기반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많은 반대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었지만 밀어붙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지난 새누리당과 보수 정권을 괴멸시키기 위한 사냥개로, 또한 그 도구로, 그 칼로 사용하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결국엔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본인 반성부터 하셔야지 뭐 본인 책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문재인 정권 비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표적인 거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기억 안 나요? 정말 대략 한 2년 동안 자신 있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집값 폭등시켜가지고 젊은이들 좌절시켰고 없는 분들 상대적 박탈감 더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안 합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은 본인과 본인 가족을 향한 수사가 되기 전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의 강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 수사하고 가족들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그냥 본격적으로 나서서 비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은요, 그냥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와 조언, 이러한 역할을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충분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비판하고 국회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어른인 전직 대통령까지 본인 조사받고 피의자 취급 당한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직 대통령답지도 않고 나라의 큰 어른답지도 않습니다.